안녕하십니까, 김철우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로 우리 먹을거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온 지 이미 오랜데요. 이 먹을거리들의 대부분이 GMO, 유전자 변형이라는 사실 이제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미 현실이 돼버렸다고는 하지만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GMO 안전한가라는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텐데요. 토론에 앞서 오늘 출연한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동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이윤동입니다. 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학태 강원대 의생명과학대 생명건강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박사 임학태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이 우리 밥상을 점령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GMO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찬반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GMO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MO가 이미 개발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네. GMO가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GMO 기술은 새로운 육종 기술입니다. 기존의 육종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GMO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 식약처에서는 안전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성 심사 기준은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심사 기준은 코덱스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2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철호 이사장님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GMO에 관해서는 중국의 GM 면화를 개발을 해서 해칭 저행성의 면화를 개발해서 아주 중국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네. 산두이 교수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분의 얘기가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네, 그분이 중국 농업과학원의 연구원인데 젊은 시절에 모카밭을 시찰을 했는데 어떤 노인이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농약을 뿌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 연유를 물었더니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모카밭을 재배를 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둘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손자하고 자기가 나와서 농약을 뿌리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해서 해충 저항성 GMO를 개발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은 그분이 개발한 해충 저항성 GM 면화를 전부 재배를 하고 있죠. 몬산토가 GM 면화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중국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중국이 세계 3대 생명공학 종자 회사인 신젠타를 송두리째 사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에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생명공학 강국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농림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정부가 승인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GM 작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에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 국민이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미국의 3억 인구가 아무런 표시하지 않고 GMO를 먹고 있고요. 중국은 13억 인구가 표시를 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GMO에 대한 논란을 얼마나 더 할 거냐. 중국은 이미 여러 가지 쌀 품종을 GM별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 놓고 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시군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GMO는 안전하고 또 필요하다. 자, 그러시면 아마 의원님과 교수님 두 분은 약간 반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또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시간이 좀 더 요구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식탁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GMO 그 식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언제 한 번도 GMO가 뭔지 함께 의논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먹을 건지 먹어서는 안 될 것인지를 공론화해 본 적도 없는데 네.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 식탁에 상당 부분 점령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좀 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내가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은 네, 저도 생명공학자입니다. 육종가이면서 제가 생명공학 기술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생명공학 기술 중에 하나인 이 유전자 조작 GMO 기술을 나쁜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나쁜 기술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과학 기술은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둔 그 단순한 기계 조립하듯이 유전자를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하는 그런 공장식 으로 함으로 인해서 생명 존엄성이 바닥이 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생명체는 우리가 게놈으로 말하게 되면 유동적 게놈이라 그럽니다. 그 얘기 뭐냐 그러면은 끊임없이 생물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변화하고 자연 상태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유동적 생명체를 그냥 기계적으로 조립해 갖고 인류에 없었던 새로운 합성 DNA를 가지고 합성 생물체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1만 년 역사 중에서 육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선발하면서 우리가 먹어왔던 그런 식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간도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GMO 기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쁜 기술이다. 왜냐 그러면은 이 GMO 기술을 개발한 기업체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대규모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 종자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네. 말씀드린 뭐냐면은 이 GMO 기술을 조그만 회사들이 할 수 없고 조그만 나라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종자 주권의 문제, 생명 존중의 문제까지도 실제는 제3국에서 많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을 수탈하고 그다음에 그 농민들이 기존의 재래 농업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대기업의 그러한 종자나 농약이나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또 농약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갖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동시에 이 우리 생명체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식물 동물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체를 존중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생명체를 무시하고 인간 위주로 기업체 위주로 모든 것을 기계 조작식으로 생명체를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가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GMO 기술은 나쁜 기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과 육종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과학계에서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새로운 육종 기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수확해서 자기가 그 씨를 뿌리는 게 전통적인 종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종을 해가지고 교배라든지 돌연변이를 형성해가지고 선발 육종하는 것이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육종 기술이죠. 그런데 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방사선 조사를 했다든가 뭐 화학약품을 처리했다든가 이럴 때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 중에서 유용한 걸 뽑아내거든요. 그게 이제 식물체 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네. 과정에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전자의 구조를 알고 그리고 각 부위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화학적으로 약을 먹이는 방법, 머리 다 예. 빠지잖아요. 네. 방사선 조사 그거 하면 또 머리 다 빠지잖아요. 예. 그러나 정확한 부위를 알아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자 육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다 알고 각 부위의 기능을 이제 알아가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거기다 삽입해 넣는 겁니다. 아주 요즘 미국에서는 프레시전 에그리컬처라고 그래요. 정밀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을 제가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예. 거예요. 저는 뭐 유전학자면서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을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GMO라는 것은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그 형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자끼리 교배를 했을 경우 야생종 감자에서 재래종 감자를 교배해서 색깔 감자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렇지만은 서로 같은 동종 내에서 서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유전자가 서로 재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우리가 재조합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물고기 유전자를 감자에 넣는다든가 미생물 유전자를 넣는다든가 완전히 미생물하고 감자하고는 유전자 발현 시스템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몸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등치 크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맘모스 아니면 코끼리 유전자를 사람에 주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사람 면역 시스템가 우리가 혈액형이 똑같아도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할 때 수혈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생명체 유전자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지는데 기존의 GMO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미생물 유전자들을 대부분 이용해 갖고 식물에 넣습니다. 미생물 유전자의 발현 시스템하고 이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 발현 시스템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합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원성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까지 우리가 유전자를 정확히 집어넣어 갖고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고 염색체 몇 번에 유전자가 한 개 들어가서 유전자 위치가 다른 유전자를 미치지 않고 정확히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기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초의 저항성이라든가 해충 저항성 유전자들이 전부 다 미생물입니다. 토양 미생물 유전자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선발 마커도 전부 다 미생물 유전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미생물 유전자가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균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새로운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육종 방법은 수만 년 거쳐오면서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방사성을 쬐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쬐더라도 유전자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면서 진화론 쪽에 맞춰갖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육종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기계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을 집어넣어서 그 합성된 종을 자연에 방출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 방울토마토도 GMO 아니냐, 씨 없는 수박도 GMO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량과 육종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같은 종 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의 확률이 낮는 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률을 높여서 이끌어낸 것이고, 근데 이제 GMO는 같은 종 내의 자연 상태에서 결합이 가능하지 않은 유전자를 말씀하신 대로 식물 유전자에다가 종이 다른 미생물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이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전자 변형인 거고 새로운 개념인 거죠.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예. 최근에 과학적인 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우리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했을 때는 전혀 새로운 자연에 없는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전체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유전자군을 보는 유전체 연구를 하게 되면 많은 식물에서 그 유전자 안에 미생물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자 간에 합치는 게 안 된다, 자연 현상이 아니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육종이 돼서 나오는 많은 식물에서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또 다른 종에서 유래하는 유전자들이 끼어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최근에 유전체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염색체하고 미생물의 시퀀스를 봐서 유사한 게 많이 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우리 사람 몸의 생물체가 물론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물을 통해서 미생물을 먹지만은 그 미생물들이 분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벌써 수십억 년 있으면서 서로 같이 진화되면서 교류가 이루어진 미생물들인데 최근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음식 속에 GMO를 먹게 되면 GMO 식품이 위를 통해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DNA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DNA가 우리 위장